시청자 여러분,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원이 폐지하고요. 탄핵 정국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사법 처리가 이제 공수처로 넘어갔단 말이죠. 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달 만에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사퇴인지 토사구팽인지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탄핵 정국의 유탄을 맞았고 이 바람에 잘 나가던 울산의 실세 사무총장 서범수 총장도 이제 동반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자, 탄핵 정국과 함께 울산의 정치 지형도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오늘 이슈타파는 이런 급격한 상황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할 얘기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뭐 어디까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네. 한동훈 체제가 이번 탄핵 사태로 완전히 붕괴라고 해야 되나요? 화문은 11홍이요, 세무 10년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붕괴. 이게 뭐 자연스럽게 나갔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네. 역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통과 직후에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뭐 밀려가다시피 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니까 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쫓겨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이었죠. 지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이제 150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러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를 더 나은 길로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제가 부족했다. 이렇게 사퇴의 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고요.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와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이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스러운 여러 가지 콘텐츠 여기에 잠식당한다면은 보수의 미래는 없다. 자, 그 얘기입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은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이번에 12월 3일 날 그 계엄, 비상계엄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너무나 극단적인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보수 유튜브들 이 보수 유튜브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시죠? 이 보수 유튜브 가운데 크게 저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가 한 5, 6개 됩니다. 그렇게는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고 거기서 생산하는 하루 컨텐츠 양도 굉장합니다. 그 컨텐츠들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컨텐츠가 나옵니다. 간첩, 뭐 음모론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이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대통령이 심취해가지고 결국은 이 비상계엄 사태까지 왔다 이런 진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너무 좀 매몰돼서는 안 된다. 최근에 우리 그 울산의 김사욱 의원이 이런 용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스팔트 극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 진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같은 진단인데 그런 쪽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약간 뭐 오락가락했다 이런 평도 받지만은 결국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한 데 대해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좀 고통스럽지만은 여전히 후회는 않는다. 그러면서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 한동훈식의 어법으로 이렇게 심경을 밝혔는데 90명 이상의 의원들 그리고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이 발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이제 시국에 대한 진단, 인식 이것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를 읽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뭐냐면 이제 지금 전통적인 그 보수 지지층 가운데서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절반 정도는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계엄 선포 이게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한 30% 밑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 지지층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 예, 야당이 너무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내란이라는 그 좌파 언론, 좌파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에 자꾸 국민의힘이 동조하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에 왜 동조하느냐. 내란이라는 걸 왜 단정하느냐. 우리가 먼저 내란을 왜 단정하고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쪽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보수의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체가 국회라는 곳이 국민의 대변하는 곳인데 이곳에 무장 군인들을 들어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내란에 준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이게 참 좁혀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 자, 이제 탄핵과 관련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갔고, 근데 이 후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죠.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탄핵 심판 사건은 사실은 이제 현재가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당장 27일부터 첫 변론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처음 지금 직면한 문제가 6명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갈 것인가, 9명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부터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명을 더 그 추천을 해가지고 그 권한 대행이 이걸 승인을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 데다가 또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되면 적어도 이 탄핵 심판을 소추한 쪽과 또 이제 당한 쪽, 그 윤석열 대통령 쪽이죠. 이쪽의 또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전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뭐 한두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여 차례 내지는 20여 차례 이어질 것인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무리 빨라도 2달은 갈 것이다. 아무리 빨리 해도. 2달도 빠른 거고. 그리고 2달도 빠르다 한 석 달 이상 간다 이런 쪽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이 어떤 탄핵 소추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가져올 파장은 생각보다 크거든요. 지금 12월 이 무렵의 국민들의 여론과 앞으로 2월 달쯤의 여론이 어떻게 또 변동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혼란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좀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뭐가 막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수사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소환,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기 관계된 분들이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게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자꾸 새로운 걸 이게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이번 재판에 말이죠. 보수냐 진보냐 누가 임명한 사람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미세하게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 이분이 이제 손님이 됐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이거 뭐 이렇게 뭐 추첨한 거라고 하던데. 무작위로 추첨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현재 이제 주심으로 됐거든요. 이게 뭐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했던 재판관이기 때문에 예. 보수 중에 보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 재판관을 그 작년 11월 달에 그걸 얼마 안 됐습니다. 예. 11월 달에 지명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됐나요? 해박한 법리,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굉장히 신뢰가 가는 법관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정 재판관의 이력을 보면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88년에 판사로 인간돼 가지고 뭐 서울고법, 수원고법 이런 회생법원장 이런 걸 지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있잖아요. 유명했는데 이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버리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는 판사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재용 당시 그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 이것도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버리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과 다르게 유죄 선고했고 또 박선영 위원장의 재벌한 점 등을 야당에서 좀 꺼림칙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우연한 결과라지만 공교롭게 자신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된 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될지 필연이라고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해드리면 지금 유기진 체제에서는 한 분만 그냥 기각을 해버리면 비토하면은 이제 탄핵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구인 체제가 될 경우에는 세 분 이상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제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건 울산이에요. 울산 정치권도 이번 계엄 사태에 엄청난 변화, 엄청난 얘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울산이 또 뉴스의 중심이 됐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예를 들어 탄핵 국면에서 우리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화제의 중심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서범수 사무총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공수처로 나가면서 공수처장이 또 오동훈 이 사람은 울산하고 또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울산이 이상하게 탄핵 때만 되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또 헌법재판소의 주임 판사가 울산 여고를 나온 분이었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울산은 참 탄핵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얽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김상욱 의원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울산에서 참 이게 하기 어려운 그런 말인데, 불난집에 초선 의원이 말이죠. 거침없는 말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남구 갑 지역구가 지금 굉장히 혼란 상황입니다. 제 사무실 옆에 바로 김상욱 의원의 그 지역구 사무실이 있거든요. 공업탑 로타리 있는데 뭐 거기 뭐 이번 주에만 해도 그 플랜카드가 붙고 플랜카드에 스프레이로 빨간 글씨로 막 욕설을 써놨어요. 그 전에도 뭐 지금 사무실 앞에는 그 지지자들이 보내는 또 화환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지역구인데도 주말에 내려오거든요. 내려가지고 마스크 끼고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다닌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싸가지 없이 한다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김상욱 의원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울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는 뭐냐면 김상욱 의원이 울산 남구 갑의 지역구 의원이란 말입니다.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다. 대표로 정치인을 뽑아준 사람이다. 근데 지역민들하고 너무 따로 노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일단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된 건 맞아요. 전국구 스타가 됐고 뭐 이번 주만 해도 온 여러 방송에 패널로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국 방송에.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맥락은 거의 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거의 맥을 같이 하는데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대로 행동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극우주의자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울산의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전통적인 지지층을 가진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과 지지자들이 가진 생각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다음 선거에서 내가 공천받을 확률은 없지 않느냐.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요? 예.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통해서 했습니다. 자기도 역시. 그걸 생각하면서까지 하는 거 보니까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 볼 때 소신이다. 여의도에서 김상욱이라는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국회 앞에서 여의도에서 젊은이들이 시위하는 걸 보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젊은 사람들 무섭고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이제 김상욱 의원이 뭐 그런 거 모를 리 없고 하여간 정치인의 말은 1년 지나면 유권자들이 다 잊는다고 하니까 두고 보면 알 것 같고요. 예. 근데 요즘은 1년 옛날에는 그게 좀 유효했는데 요즘은 SNS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또 영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잊으려고 해도 자꾸 리바이벌 시킵니다. 예.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서범수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사무총장에서 같이 이제 사퇴를 한 거죠. 김상욱 의원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는데요. 네. 어차피 같은 친한계 의원으로 묶였거든요. 그런데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서 야, 정치가 상당히 노련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어떻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뭔가를 내뱉지가 않습니다. 그 내뱉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적절하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건데 해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정치. 그래서 상당히 좀 정치 구단이 되어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진중하다고 해야 될지 오랜 공직 생활에서 터득한 어떤 그렇죠. 이제 공직에서 터득한 부분도 있고 정치인으로서도 벌써 재선이 되면서 또 한 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 가져올 파장 이런 것을 상당히 무게 있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행동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정치 얘기하니까 시간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대야 투쟁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여권의 갈등과 반목을 하나로 묶는 게 시급한 말이죠. 이 장면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12명의 여권 이탈표 탄핵을 찬성한 분들 말이죠. 색출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색출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도 드는데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하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본인들이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하는 분들은 분명히 찬성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추측해 본들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샤이 찬성표가 이 본래 표명을 했던 7분 말고 5명은 숨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데 이 5명이 누군가를 또 색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5명은 누구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거는 뭐 이건 상당 부분 오랜 시간까지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색출하자 그다음에 밝혀서 뭐 하게요 지금. 지금은 이제 쓸어 담고 반목과 갈등을 추스려야 되는 그런 때라고 봐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만약에 이번 사태가 예전에 그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서 새누리당 시절처럼 당이 완전히 쪼갈라지고 이렇게 돼 버리면 뭐 거의 이제 뭐 미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은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고 이제 우리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또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권 정당, 정권을 재창을 하고 싶다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옛날같이 계속 탄핵, 계속 뭐 장관도 탄핵시켜야 되고 다
법안이 올라오면 다 거부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예. 이건 국민들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벽이 뭐냐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가 되면서 전국이 이렇게 꼬이면서 시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예. 뭐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잡든 그건 우리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 네, 깨끗한 네. 정치인이 좀 정치를 하는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탄핵, 계엄 이런 사태에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이제 야당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야당이 지금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눈 감아 준 것은 참아 준 것은 대통령의 불통에 제동을 좀 걸어라 하는 눈 감아 준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도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탄핵 반대냐 찬성이냐 이걸 놓고 갈등과 반목하면은 정치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을 우리가 3번 맞이했거든요. 예, 예. 이 3번 맞이는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예. 이제는 또다시 이런 걸 되풀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예.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막 이런 생각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머리맡대고 이런 거 얘기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김 이사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